제주 그날 밤 펜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제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혜였습니다. 강민우의 아내 정은혜.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태준입니다. 올해 58이에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 삶이죠.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걸 찍고 마감도 제가 정하니까요. 하지만 자유와 외로움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군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일주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아내 없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슬픈 일이더라고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30이에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죠.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명절 때 짧은 카톡 한 줄이 전부예요. 아빠 건강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섭섭하냐고요? 물론 섭섭하죠. 하지만 아이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홍대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삽니다. 작은 공간이에요. 스튜디오 겸 작업실이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삶이 부럽다고 하더군요. 자유롭지 않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과 외로운 삶은 한 끗 차이예요. 밤이 되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도 제게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강민우, 박인호,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 민우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인호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민우 부부, 인호 부부, 그리고 저. 총 5명이죠.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자리에 혼자 앉은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친구들은 내색하지 않았고 저도 익숙해졌어요. 이 모임이 없었다면 제 삶은 훨씬 더 공허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늘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민우의 아내 정은혜였어요. 올해 53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냥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곱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가 있었어요. 은혜는 요가 강사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죠. 하지만 어딘가 조용한 구석이 있었어요. 모임 자리에서도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어요. 시끄러운 자리일수록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는 법이잖아요. 저는 가끔 그녀를 훔쳐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집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힘들 때 함께 술 마시고 같이 웃고 서로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이예요. 그 친구의 아내에게 마음을 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 기울이고 헤어지는 것. 그게 저희 사이의 전부였어요. 은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눠본 기억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제주도 가자고 했습니다. 2박 3일로 펜션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모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월 중순이었어요. 민우가 잡아둔 펜션은 제주 애월 해안가였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공항에서 차로 1시간. 펜션에 도착하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2층짜리 독채 건물에 방이 6개, 넓은 거실과 테라스, 그리고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꽤 공들여 잡은 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저희가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각자 짐을 풀고 방을 정했습니다. 인호 부부는 2층 끝방, 민우 부부는 1층 안쪽 방, 그리고 저는 1층 테라스와 가장 가까운 방으로 정했어요. 나머지 방 3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사람이라고는 5분이니 생각보다 조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맥주를 꺼내 돌렸어요. 오랜만이라며 제주 오니까 기분 좋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인호가 웃으며 받았어요. 그러게 서울 떠나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따며 창밖을 봤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였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은혜는 주방에서 조용히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흰색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연한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게 빛났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은혜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거뒀어요. 괜히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녁은 민우가 직접 불을 피워 삼겹살을 구웠어요. 인호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돌렸고 은혜와 인호 아내 지영이 쌈 채소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오랜 친구들끼리 모이면 늘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호의 농담에 작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민우는 특유의 입담으로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인호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지영도 볼이 빨개져서 깔깔거렸죠. 은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를 띤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미소가 마음에 남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먼저 인호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어요. 오늘 너무 마셨다며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잠시 후 눈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자기도 좀 쉬어야겠다고 내일 또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테라스에는 저와 은혜만 남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일어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냥 저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 너머로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여름밤인데도 공기가 서늘했어요. 파도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은혜였어요. 저기 달빛이 외로워 보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러네요. 멀리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혜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보던 그 조용한 미소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뭔가 더 힘이 빠진 그냥 솔직한 웃음 같았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는 이야기였어요. 파도 소리가 좋다느니, 서울은 이런 공기가 없다느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원래 말 많은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모임에서 봐온 사람인데 정작 이렇게 속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말씀 잘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둘이라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은혜가 젊었을 때 여행을 좋아했다는 것,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줄었다는 것. 딱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쓸쓸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10년 동안 제가 느껴온 것과 어딘가 닮아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들어가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도 편히 쉬시라고 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죠.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테라스에서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이 눈부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는데 왜인지 오늘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어요. 따뜻한 물을 부으니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과는 완전히요. 짠 바다 냄새가 났고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젯밤 은혜가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빈 의자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보던 옆모습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은혜였습니다. 회색 요가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높게 묶었고 맨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안 해서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은혜가 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제 자신도 느낄 정도였죠. 은혜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아침 바다가 참 좋다고 했어요. 요가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요.
저는 은혜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피부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카메라를 가져왔거든요. 아침 바다를 찍으려고 했는데 은혜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은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이 나이에 인생샷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아침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요. 은혜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사진 찍는 건데요. 은혜는 해변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어요. 아침 모래가 차가웠습니다. 은혜는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요가 매트를 깔았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파인더 너머로 은혜가 보였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동작을 시작했어요. 두 팔을 위로 뻗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계속해서 몇 장을 더 찍었어요. 은혜는 요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아침 햇살 속에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 없이 제 눈으로요. 은혜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파도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버텨왔을까?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은혜가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 모니터를 켜서 보여줬습니다. 은혜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가까웠습니다. 그녀에게서 향이 났어요. 비누 향 같았는데 은은했습니다. 은혜가 작게 감탄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래 이렇게 예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었거든요. 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또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듯한, 하지만 참는 듯한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고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은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오랜만에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 민우는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내로? 동반자로? 아니면 그냥 익숙한 존재로?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가 다시 바다를 봤어요. 사진작가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다니시잖아요. 저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 익숙해지면 그게 일상이 된다고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사람들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혼자 버티고 있구나. 둘이서 한참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은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오래 간직하겠다고 했어요. 오래 간직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은혜가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요가복 차림의 가벼운 걸음걸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침, 이 해변, 이 햇살, 그리고 앞서 걸어가는 은혜를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민우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디 갔다 왔어? 민우가 물었어요. 해변 산책 좀 했다고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날씨 좋지? 오늘 뭐 할까? 인호가 골프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우가 좋다고 했어요. 저는 안 친다고 했습니다. 펜션에서 쉬겠다고요. 민우가 그러냐며 웃었습니다. 지영이 은혜에게 쇼핑 가자고 했어요. 은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했어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냐고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우와 인호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지영은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펜션에는 저와 은혜만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주방에 있었어요.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 조용히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왜 은혜가 쇼핑을 안 간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요. 은혜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이 시간을, 이 공간을 함께 있고 싶었던 걸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혜가 차 2잔을 들고 왔어요.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보리차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제 옆 소파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은혜도 차를 마셨어요.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은혜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끔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말이 없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낮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정하려고요. 사진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은혜의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요가하는 모습, 바다를 보는 모습, 햇빛을 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진들을 나중에 다시 볼 날이 올까?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인호가 골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영도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어요. 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민우가 치킨을 시켰어요. 맥주를 마시며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끔 은혜를 봤어요. 은혜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테라스로 나갔어요.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은혜도 나왔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변으로 갈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혜가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은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순간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은혜가 저를 봤습니다. 아내분 많이 그리우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립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익숙해졌다고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는 행복하세요? 은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건 확실한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대답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떴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은혜의 옆모습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은혜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변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더 많아졌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혜가 먼저 일어났어요. 슬슬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모래를 털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은혜가 먼저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오래 맞았어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 해변, 은혜의 요가 모습, 사진 찍던 순간. 저녁 해변, 어둠 속 눈빛.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소리가 워낙 작아서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발소리였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맨발의 발소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어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1초인지 10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불 끝이 살며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일정하게 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향, 비누 향 같으면서도 은은한 향,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는 순간 알았어요. 방을 잘못 찾은 걸까? 1층 안쪽 민우 부부 방과 제 방은 복도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민우인 줄 알고 들어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말해야 했습니다. 은혜 씨, 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녀는 놀라서 나갔을 거고 저는 죄책감 없이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은혜가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은혜의 손이 제 팔 위에 얹혔어요. 남편의 팔을 더듬는 아내의 손이었을 겁니다. 잠든 민우를 확인하는 익숙한 손길이었을 거예요.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체온이, 팔의 굵기가, 숨쉬는 방식이, 정적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방 안전체를 꽉 채웠어요. 숨소리 하나, 바스락 소리 하나 없이 은혜가 알아챈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녀가 알아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도 은혜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아주 오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먼 데서 흘렀고 집안은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은혜의 숨소리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고르던 숨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제 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도 은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 은혜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더 낮았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단한 것도 아닌 아슬아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혜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말보다 훨씬 선명한 신호.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도망가야 한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한 겹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스쳤어요. 오늘 저녁 웃으며 맥주를 건네던 친구의 얼굴이.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 가까이 쏟아졌어요. 그 향이 더 짙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은혜가 먼저 가까워졌습니다. 이마가 닿을 듯한 거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묻는 것처럼 저는 그 거리를 제가 좁혔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한 박자 뒤에 무너졌습니다. 은혜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은혜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끝까지요.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소리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뜨거운 밤이었어요. 은혜가 제 눈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분명하게.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은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뜨거웠어요. 10년간 혼자였던 제 몸이, 10년간 쌓아온 외로움이 그 짧은 밤 안에서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이 나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걸,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무겁게 민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랜 친구,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온기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은혜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녀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불이 살며시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방 안에 다시 저 혼자였습니다. 은혜의 향기만 이불 위에 남아 있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눈을 감으면 은혜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던 그 눈.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말하던 그 눈이. 아침이 되면 은혜는 어떤 얼굴로 나올까? 저는 그 생각을 새벽 내내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한참 맞으면서 오늘 아침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굴 하나 변한 게 없다는 게.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우가 먼저 나와 있었고 지영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잠을 잘 잔 사람처럼 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은혜의 목소리였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젯밤 제 귓가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민우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혜는 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커피 더 드시냐고 묻더군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저는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는 지영을 보고 있었어요. 민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혜는 민우를 봤어요. 인우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은혜는 인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이 단 한 번도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테이블이 둥글지 않으니까 대화 흐름상 제 쪽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태준아, 어젯밤에 잘 잤냐고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좀 안 왔다고요.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우가 저를 보고 제가 민우를 보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은혜 쪽을 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눈이 마주칠까 싶어서요. 은혜는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아래를 보면서 제가 그쪽을 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제 눈을 봤잖아요.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두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 눈빛이 어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가. 어젯밤 제품 안에서 숨을 고르던 사람이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깎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우가 짐을 싸자고 했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서울 올라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이불을 봤습니다. 어젯밤 은혜가 누워있던 자리였어요. 손을 뻗어 그곳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온기도 향기도.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선명했습니다. 어둠 속 눈빛, 떨리던 숨소리, 따뜻했던 온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혹시 은혜일까?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였어요. 야, 짐 다 쌌어? 민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우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뭐해, 멍 때리고 있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차에서 자. 공항 가는 길에. 그러고는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개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들 짐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봤어요. 은혜는 민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민우가 운전석에 앉았고 은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인호, 지영과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어제 은혜와 앉아있던 해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변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젯밤은 꿈이었을까? 조수석에 앉은 은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까지 1시간이었어요. 민우와 인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어요. 은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체크인을 했어요. 탑승 시간까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일부러요. 은혜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민우와 은혜는 앞쪽에 앉았어요. 이륙했습니다. 제주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어제까지 그 바다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우가 다음에 또 보자며 손을 흔들었어요. 은혜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봤어요. 은혜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1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혜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지만 참는 듯.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민우 부부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드는 민우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은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홍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차가웠습니다. 사흘간 비워뒀던 공간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홍대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제주에서 본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제주에서의 사흘이 떠올랐습니다. 해변, 사진, 테라스, 그리고 그날 밤.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 눈빛, 조용한 미소, 차가운 아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왔는지, 왜 아침엔 저를 보지 않았는지, 왜 공항에서 그런 눈빛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사진을 보정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진을 보다가도 은혜가 떠올랐어요. 거리를 걷다가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열어봤어요. 은혜의 요가 사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 은혜의 모습, 바다를 배경으로 팔을 뻗은 모습.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닫았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주 재미있었다며 다음에 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은혜는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혜는 평온한가 봐요. 어젯밤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만 이러는 건가? 저만 잊지 못하는 건가? 2주가 지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은혜의 향기, 따뜻함, 숨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침. 저는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홍대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혜의 번호를 열었어요.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린다고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이 끝나고 9월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해졌어요. 계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어요. 사진 찍고, 보정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됐다는 것. 예전엔 가끔 한잔 하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혼자 마시는 술은 생각을 더 깊게 만듭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요. 잊으려고 마시는 술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이번 주말에 모임하자. 다들 바빠서 못 봤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임. 민우 부부, 인호 부부, 그리고 저. 은혜를 민우 옆에서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날 잡아봐. 모임은 9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준비를 질질 끌었습니다. 평소엔 30분이면 나갈 준비가 끝나는데 그날은 1시간 전부터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인호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혜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2달이었어요. 2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은혜는 와인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내려 묶었고 귀에 작은 금색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흘렀어요. 민우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인우가 치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적당히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은혜는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고 가끔 미소 짓고 그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처럼요. 식사가 한참 진행됐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레스토랑 안쪽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지나치려면 서로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리였습니다. 은혜가 먼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그런데 은혜의 눈이 차가웠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어요. 마치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은혜가 시선을 거두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달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올라왔어요. 저기 은혜 씨.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떨릴 줄은. 은혜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여름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과 같은 사람의 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세요? 한마디만 해줘요. 저만 이러는 건가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눈빛 앞에서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혜는 저를 한 번 더 보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식사 자리로 돌아갔어요.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분명히 저를 봤잖아요. 어둠 속에서 2 눈을 마주치고 제 이름을 불렀잖아요. 제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돌아섰습니다. 눈인사 하나, 짧은 표정 하나 없이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웃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화장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이 나왔어요. 신기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다니요. 은혜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인우가 2차 가자고 했어요. 민우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민우가 아쉬워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홍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차창 밖을 봤어요. 청담동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 사람들, 밤의 불빛들,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홍대 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를 꺼냈어요.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을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도에서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텅 빈 아무것도 없던 눈빛.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주 폴더가 보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떴어요. 아침 바다, 펜션, 테라스, 그리고 은혜. 요가하는 모습, 바다를 보는 모습, 햇빛을 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 저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천천히요. 각 사진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침 해변의 공기, 은혜의 향기, 파도 소리. 저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혜가 바다를 보며 팔을 뻗은 순간, 햇빛이 딱 좋게 들어온 그 사진. 은혜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었어요. 오래 간직하겠다고 했던 그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혜는 이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삭제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혜의 번호를 열었습니다. 카톡 창이 떴어요. 마지막 대화는 언제였더라? 없었습니다. 은혜와 단둘이 카톡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제주에서 찍은 사진 보내드릴까요? 그 한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너무 뻔한 핑계 같았거든요. 다시 썼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세요? 지웠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가장 간단한 문장을 남겼어요. 제주에서 찍은 사진. 더 보내드릴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일이 떴어요. 안 읽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휴대폰을 봤어요. 여전히 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읽음 표시. 일이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답장이 올까? 화면을 봤어요. 입력 중 표시가 뜰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읽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노트북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은혜 사진 5장. 카톡으로 전송했어요.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또 한 병을 꺼냈어요. 따서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은혜의 얼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둠 속 눈빛, 아침 해변의 미소, 복도의 차가운 표정,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왔는지, 왜 아침엔 저를 피했는지, 왜 지금 답장을 안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또 봤습니다. 여전히 읽음만 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 바다가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은혜의 목소리. 모두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아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갔어요.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여전히 읽음.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보낸 5장의 사진. 은혜가 이걸 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쳤을까?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읽음만 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보내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진 찍고, 보정하고, 클라이언트 만나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거리를 걷다가도 은혜가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요. 소주 1병, 2병. 취하면 조금 나았습니다. 생각이 흐릿해지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다시 선명해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번 모임 재미있었다며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은혜는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요. 요즘 요가 수업이 바빠서 정신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혜는 평온한가 봐요. 요가 수업하고 민우랑 살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있나 봐요. 저만 이러는 건가? 저만 잊지 못하는 건가? 저만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그날 밤을 떠올리는 건가? 1달이 지났습니다. 은혜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톡창을 가끔 열어봤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제주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은혜의 사진들이 떴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진들을 삭제해야 할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요. 하지만 누를 수 없었어요. 이 사진들을 지우면 제주에서의 기억도 지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혜의 눈빛, 따뜻했던 온기, 모든 것.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폴더를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홍대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혜의 카톡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제주에서 찍은 사진. 더 보내드릴게요. 읽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읽음 표시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혜는 왜 답장을 안 했을까? 귀찮아서? 아니면 저를 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민우한테 들킬까봐?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혜는 저와의 그날 밤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철저하게, 완벽하게. 저는 소주를 1잔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 바다가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 은혜의 미소, 그날 밤의 온기. 모두 아직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사진을 보정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진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제주 바다처럼 느껴졌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웨딩 사진 의뢰였어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혜도 한때 민우를 저렇게 봤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익숙한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저를 봤던 그 눈빛은 뭐였을까? 알 수 없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자꾸 다른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 폴더. 저는 결국 그 폴더를 열었어요. 은혜의 사진들이 떴습니다. 한 달 전 카톡으로 보냈던 그 사진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던 그 사진들. 저는 한 장을 크게 띄웠습니다. 은혜가 바다를 보며 팔을 뻗은 사진.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파도가 적당히 밀려오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은혜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 오래 간직하겠다고 했던 그 사진.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간직하겠다고요. 정말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은혜의 대화창. 여전히 읽음만 떠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들이 보였어요. 5장. 은혜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던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혜는 이 사진들을 저장했을까? 아니면 그냥 보고 지나쳤을까? 혹시 삭제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연인들도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커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는 두 사람.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죠. 아내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평범한 행복을 누렸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딸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에요. 혼자 사는 삶에요. 그런데 제주에서 단 하룻밤 은혜와 함께였던 그 시간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어요. 10년간 쌓아온 평온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외로워졌어요. 아니, 외로웠다는 걸 다시 자각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노트북을 봤습니다. 은혜의 사진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언제까지 간직할까? 1년 후에도 이 사진을 볼까? 10년 후에도?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지금처럼 아플까?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사진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날 밤을 지울 수 없다는 것.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사진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삭제 버튼까지 갔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워야 할까? 이 사진들을 지우면 조금은 편해질까? 은혜를 덜 생각하게 될까? 그날 밤을 잊을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지운다고 해서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은혜의 눈빛, 따뜻했던 온기, 어둠 속의 속삭임. 그 모든 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든 없든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뺐습니다.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폴더를 닫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제주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파도 소리가 외로워 보이지 않냐고 물었던 그날 밤처럼요.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소파였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비웠습니다. 또 따라서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은혜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술을 마실수록 은혜가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뻗어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공기뿐이었어요. 휴대폰을 또 봤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은혜의 대화창. 읽음. 저는 그 읽음 표시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연락해야 할까?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그날 밤이 뭐였는지, 왜 저를 피하는지, 저만 이러는 건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친구.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친구를 배신하고 그 친구의 아내에게 연락한다는 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제주 바다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은혜와 함께 해변에 앉아 있던 순간 별이 쏟아지던 하늘, 파도가 밀려오던 소리, 은혜의 따뜻한 목소리 모두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제가 꿈꾼 건 아닐까?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혜의 온기를, 향기를, 숨소리를 모두 진짜였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하룻밤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어요. 외로움에 익숙하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 밤을 경험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은혜를 그리워하며 답없는 카톡창을 보며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혼자 외로워하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아니면 잊어야 할까? 은혜를 지우고 제주를 잊고 그날 밤을 묻어야 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날 밤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제주 바다가 기억하는 그 하룻밤을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은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우 옆에서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깨어서 창밖을 보고 있을까? 혹시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을 완전히 잊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해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주에도 눈이 내릴까? 그 바다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을까? 그날 밤 은혜와 앉았던 그 해변은 지금도 그대로일까?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혼자서라도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겨울밤 이 텅 빈 방에서 저 혼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은혜를 그리워하며 그날 밤을 기억하며 제주 바다를 떠올리며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쌓여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은혜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혜 씨,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눈만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제주 바다가 그날 밤이 은혜가 모두 기억 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눈은 계속 조용히 내렸습니다.